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지킨 삶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진다면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이 순간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삶의 진짜 이야기 함께 듣다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42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직장인이에요. 아이 둘을 키우며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힘겹지만 성실하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왔죠. 아침엔 아이들 등교 준비, 저녁엔 업무 마감 이메일. 늘 바빴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컸습니다. 승진이라는 목표도 늘 가슴 한편 깊이 품고 있었고, 특히 최근 들어 부장님께서 저를 챙겨주시며 곧 오를 수 있을 거야. 준비 잘해라고 들려주신 말은 제게 큰 힘이었어요. 회사에서 드디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벅찼죠. 회사 부장님은 냉정하고 프로페셔널하지만 의외로 따뜻한 면모도 있으셨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태도, 작은 조언 한마디도 꽤 위로가 되었어요. 자네는 충분히 자격 있어.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지금도 떠올리면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남편도 이런 부장님을 곧잘 칭찬했어요. 승진 앞둔 아내, 정말 자랑스럽다는 남편의 말은 제 자존감을 더욱 다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달콤한 시선은 곧 불길한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주 듣게 된 부장님 얘기, 그리고 그분을 만난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처음엔 아내 자랑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다는 목격담, 핸드폰 통화 기록에 김 팀장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남편에게 자주 전화가 걸렸다는 사실들은 제 마음속에 서서히 불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궁금한 게 있었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엔 내 승진과 무슨 상관인가라는 의문이 깊게 남았습니다. 그 의문은 마치 찬바람처럼 속을 파고 들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제가 정신을 잃을 듯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아이의 생일날 친정과 시댁, 아이 친구들까지 모두 초대한 집안이 북적이던 그 순간 남편은 회식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고 저는 미소 지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익명으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부장님과 이렇게 지내는 거 몰랐죠? 그리고 함께 첨부된 사진. 남편과 부장님이 호텔 주차장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진실이었어요. 잠시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찰나가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사진을 본 순간 제가 알던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믿음, 가정, 직장 모두 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집안의 축제였던 순간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배신이 자리를 잡았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부장님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병원이나 호텔 예약 내역까지 모든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었어요. 부장님이 남편 회사 인사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어떤 대가를 전제로 한 관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예상치 못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너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야.
네가 깨끗하게 정리하면 우리 집도 편할 거야. 그 한마디가 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믿었던 가장 가까운 존재가 저 대신 그 부장님을 편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지켜야 해. 그 외침이 곧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침묵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집념 하나로 그날부터 철저하게 모든 흔적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캡처하고 그가 부장님과 함께 찍힌 또 다른 사진들을 인터넷 포럼과 익명 제보 게시판에서 찾아냈어요. 누군가 찍어서 흘린 것인지 의도적으로 제게 보낸 것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그 자료들은 하나같이 날카롭고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부장님과 남편 회사 인사팀 간의 일정 교류 내역, 이메일 CC 기록까지 챙겼습니다. 알고 보니 부장님은 저희 남편의 회사 인사 담당 팀장과 대학 동창이더라고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왜?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으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이건 기획된 관계야. 어쩌면 부장님은 제 승진을 미끼로 제 남편을 이용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반대였을지도요. 하지만 둘 중 누구도 죄가 가벼울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조용한 거실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묻는 말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남편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하나씩 증거를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엔 호텔 예약 내역까지. 그제야 그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회사 감사팀에 내부 고발 서류를 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 삶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장님의 행동은 명백히 사내 규정 위반이었고 인사권을 남용해 사적인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부장님은 전격적으로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내부 감찰로 인한 일시 보직 해제라는 공지문이 올라왔고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회사 전체가 술렁였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직장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균열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도망치고 싶었던 건지 점점 더 집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너무 오버하지 말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너도 그 여자가 싫으면 남편 잘 잡았어야지. 그 말은 저를 2번 죽이는 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처음으로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봐.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은 힘들어. 하지만 너 자신을 잃는 게 더 힘들지 않겠니?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동시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건 가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요.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천천히 설명해 주기로 했고 우선은 일상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죠.
그 와중에도 회사에서의 저의 입지는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강단 있게 문제를 처리했다는 평이 돌았고 부장님의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저는 제 커리어를 지켜낸 동시에 그 이상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우리 같이 놀러 가기로 했잖아. 그럴 때마다 꾹 참고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조금 멀리 갔어. 하지만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차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남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이혼 서류 정식으로 접수할게. 그는 말없이 수긍했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에서 내 일과 아이들 그리고 나 자신으로. 그때부터 제 인생의 중심은 오직 나로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은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다짐하게 되더군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날 차분하게 법원에서 나와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슬픔보단 홀가분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 한마디를 스스로 되뇌며 저는 천천히 새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언제 들어오나 눈치 보며 밥상을 차렸다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친구랑 싸웠는데 내 잘못일까? 그렇게 아이들과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혼이 무조건 실패나 불행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지만 엄마가 점점 밝아지고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죠. 회사에서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업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위기를 잘 넘긴 것에 대해 존경을 보냈고 저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규 승진은 6개월 뒤였지만 사실상 부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어느 날 대표님께서 조용히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정말 잘해줬어요. 나는 자네가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과 흘려보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부장으로 임명됐고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새로 달린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걸 감당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 이겨낸 거라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독립이고 회복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물론 시련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오겠다는 남편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도 놀고 싶어. 근데 엄마랑 더 오래 있고 싶어.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이들의 감정도 존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집과 아빠와의 만남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솔직해진 아이들과의 대화는 제 삶에 새로운 빛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랑 이혼했어? 엄마도 슬펐지? 그 질문들에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대답했죠. 엄마는 엄마답게 살고 싶었어. 누군가의 그림자 말고 내 모습 그대로.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그게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 후 혼자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참 잘 살아왔다.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더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생. 그걸 되찾은 지금 저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나 후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게 바로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이야. 누군가에겐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살렸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세상이 등 돌린 것 같고 누구도 당신 편이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만큼은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진짜 삶의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